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을 받을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의 소득세 부담까지 동시에 지게 되면서 실제로 손해지는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의 시행 이후 연금소득으로 인해 자녀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강화로 인해 연금 수령자 중 약 24만 9천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분들이 새롭게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2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연금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것도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부과되고 있지만 기초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총소득은 같아도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수급자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연금을 모두 국민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국민연금 100만 원, 퇴직연금 100만 원을 받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후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훨씬 낮은데요. 이는 동일한 연금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지만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어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자보다 실질 소득이 적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67만 원 정도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금액대별 수급자 현황인데요. 국민연금 금액대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만 원 미만 14.9%, 21만 원에서 40만 원 43.5%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중 매달 40만 원 미만으로 받고 계신 분들이 58.4%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부부감액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면 기초연금을 부부 합계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과연 누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고 할까요?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입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째,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전체 지급하라.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데 왜 차별하나요? 세금 많이 낸 사람은 못 받고 세금 적게 낸 사람만 받는다니 이게 공정합니까?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이 중 70%만 기초연금을 받고 탈락한 30%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낮춰서라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공평한 연금 정책이 아니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폐지하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도 불만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다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은퇴생활자는 한 푼이 아쉬운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심지어 국민연금은 내고 싶어서 낸 것도 아니고 의무가입이다 보니
어르신들 모두 할 말이 산더미처럼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2025년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약 70만 명의 어르신들이 매달 9만 원 정도씩을 감액당하고 있고 향후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해 있는 불합리한 문제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인데요.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과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닐까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까지 국민연금의 30%에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등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100%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0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025년 현재 국민연금이 51만 3,76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 34만 2,510원의 50%인 17만 1,25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득세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에는 건강보험료에 이어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해 있는 불합리한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앞당겨서 연금액이 줄어드는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실질 보장성을 평가할 때 단순한 명목 수령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세금 등을 제외한 순연금 소득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구조개혁보다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해 있는 불합리한 현실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연금개혁이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